안녕하세요. 배훈입니다. 오늘은 손아신 작가의 나를 지키는 말 88가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오늘, 나의 인생을 지켜내는 말. 네 이야기는 누군가의 영혼에 머물며 그들의 피와 자아와 목적이 될 수도 있어. 그 이야기는 그들을 움직이고 이끌 거다. 그리고 그들이 네 이야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겠니? 그게 네 역할이고 네 재능이야. 에린 모겐스턴, 나이트 서커스.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며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며 싹 틔우고 꽃 피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아니, 그 전에 이렇게 묻고 싶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며 당신을 꿈꾸게 한 적이 있는지. 우주에 뱉어진 당신의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별처럼 오래도록 우주 속을 떠다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말은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든 한 사람이 입 밖으로 낸 말은 우주 안에서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며 똑같은 생명력을 갖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 이름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우주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단지 말로써 말이다. 남루한 삶 한가운데서도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고 죽을 수 있다. 2AM의 노래말에 이런 대목이 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이 남자의 가난한 노래는 어쩌면 여자의 마음속에 반짝하고 밤하늘의 별처럼 박혀서 여자의 남은 생을 아름답게 비출지도 모른다. 다이아몬드 반지만이 빛나는 유일한 것은 아니다. 말과 진지하게 인연을 맺은 건 10년 전인 2007년이다. 시작은 이랬다. 대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갑자기 나를 호명했다.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는 불평할 틈도 없이 교단으로 나가야 했다. 횡설수설, 어리바리, 중구난방, 두루뭉술. 갑작스런 발표에 나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를 내용을 짓거리고 자리로 돌아왔다. 5분 전만 해도 졸릴 정도로 안락했던 나무 의자는 자갈이 깔린 의자처럼 불편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어 보였다. 마지막 수업을 제치고 넉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던져놓고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발표 잘하는 법을 치고 엔터. 스피치라는 단어가 모니터 화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 보는 단어였다. 물론 중학생 때 끼고 다닌 노란색 영어 단어집에서 스피치, 연설이라고 외운 적은 있지만 먼 훗날 이렇게 다시 만나 인연을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신을 차리고 사이트를 검색했다. 화술을 가르쳐준다는 곳은 꽤 많았지만 대학생인 내가 다니기에는 너무 비쌌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한참을 찾다가 스피치 모임이란 것을 발견했다. 1회에 5,000원. 다가비만 내면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멍석이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스피치 모임에 참석해왔다. 10년이라니. 누구나 하고 사는 게 말이라지만 모임을 통해 말에 대해 고민해온 10년의 시간은 말과 나의 인연을 더욱 각별하게 해주었다. 사실 모임에 나가 발표 연습을 한두 달 하고 났을 때 수업 시간에 불려나가도 차분하게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임에 계속 참석한 이유는 단순히 말을 잘하려는 목적을 넘어 말과 소통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처음 1년은 학교에서 발표를 잘하려고, 다음 1년은 취업 면접을 잘 보려고, 그 다음 1년은 평상시에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모임에 나갔지만 3년이 지나고부터는 점점 그 이유가 바뀌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 듣는 재미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말을 하기보단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모임에 나가는 나를 발견했다. 더불어 나의 내면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사실 난 화법, 화술, 이기는 대화법과 같은 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말이란 법칙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며 더군다나 이기고 지는 게임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말이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더 참신한 표현이 없을까 오래 생각했지만 찾지 못했다. 말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말 잘하는 법이 아닌 말 속에 영혼을 잘 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말의 기술에 대한 방법론적인 화술책이 아닌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영혼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기와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부터 말과 소통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까지 다양하게 담고자 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한 내가 이곳에 담은 말로 우주의 별 하나를 만들고 그 별이 당신 마음속에 내려가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빛을 내주길 바란다. 영혼을 움직이는 말. 영성은 모든 곳을 비추는 빛이다. 우리는 이성과 감성뿐 아니라 영성을 담은 말로 더욱 완전한 소통에 이를 수 있다. 영성의 의미는 종교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에 영혼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듯이 영성과 상관없는 인간 또한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서의 업무 보고는 이성적이다. 연인을 향한 사랑의 속삭임은 감성적이다. 그리고 어떤 말은 영적이다. 가령 테레사 수녀의 글을 읽을 때 내 안의 이성과 감성 외에 다른 무엇이 반응함을 느낀다. 영성이 담긴 글에 영성이 반응한 것이다. 물론 칼로 자르듯 이성만, 감성만, 영성만 담은 말은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영성을 담은 말이 상대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우리가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한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텔레비전만 틀어도 그의 예측이 옳았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제품의 기능성을 내세운 광고가 주를 이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광고는 시청자의 감성 코드를 자극한다. 가령 나이키는 자사 운동화의 우수한 통풍 기능이나 탄력 있는 쿠션에 대해 어필하는 대신 한계에 도전하는 한 스포츠맨의 결의에 찬 눈빛을 비춘다. 이 브랜드가 파는 것은 단순히 운동화라는 제품이 아닌 그 이상의 것, 도전 정신이다. 롤프 옌센의 말대로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고 이젠 그 다음 것을 내다볼 때가 왔다.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은 영성의 시대다. 우리는 자신의 영성을 늘 돌봐야 하며 영성이 충만한 인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할 때 상대의 영혼을 움직이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성과 감성의 시대를 지나 영성의 시대로 간다면 우리의 말하기는 곧 영혼의 활동이 될 것이다. 본질을 꿰뚫는 말. 무엇보다 우리 인디언들은 문자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더 신뢰했다. 얼굴 흰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가슴에 담긴 말을 곧바로 말할 줄 알았다.
류시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은 영적인 삶을 살았다. 그들은 모든 만물에 깃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것들과 영적인 교감을 나눴다. 인디언들은 영적 성장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고 일상의 모든 행위를 신성한 의례로 만들었다. 그들은 머리보다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설은 단순했지만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인디언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다. 그들의 말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다가와 듣는 이의 영혼을 건드린다. 그들은 늘 대지와 하늘과 숲, 작은 동물들과 소통하며 깨어있는 정신으로 자연과 교감했다. 또한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말에 대한 성스러운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은 변하지 않는 별들과 같고 사람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며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영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고 영원히 잊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현대인의 몸과 마음은 너무 바쁘게 움직인다. 좋은 집, 멋진 옷, SNS의 이름 모를 팔로워 같은 하위 가치들의 마음이 분산된다.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말은 백화점 진열장에 놓인 상품처럼 화려하지만 울림이 없다. 시를 읊조릴 때 풍기는 향이나 자연의 광활함에 서려있는 신성함이 없다. 사람의 가슴에 곱장 박히는 힘이 없다. 우리는 계산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 시간, 노동력, 기술 등 대부분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언제나 머리를 굴리고 손익을 따져보느라 바쁘다. 심지어 말을 할 때도 이런 버릇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비굴해 보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있어 보이려나? 이런 끊임없는 계산 속에서 우리는 곧바로 진심을 표현하는 법을 잊고 산다. 화려하지만 불필요한 포장지에 진심이란 알맹이를 세 겹, 네 겹, 겹겹이 싼 다음에 상대에게 건네는 꼴이다. 힘들게 포장을 벗겼을 때 그나마 진심이 들어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없을 때는 마음이 공허해진다. 인디언은 빙빙 돌려 말하는 백인들에게 가슴에 닿는 햇빛처럼 직설적으로 말하라고 요구했다. 야키마족 주장이 백인 관리에게 한 말이다. 당신은 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다. 제발 분명하게 말하라.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귀와 가슴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아주 나쁜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제발 부탁하건대 단순하게 말하라. 이렇듯 인디언이 남긴 말들을 살펴보면 맑고 향기로운 지혜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